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지난 대선 국가기관들의 총체적 대선 개입에서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인터넷과 SNS, 이른바 사이버 공간을 담당했다는 전직 사이버사령부 간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대선과 총선 등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트위터에 올린 글 약 121만 건을 새롭게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의 차기 전투기 FX 사업이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수의 계약하는 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일간지 가운데 수도권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중앙일보의 영업을 담당했던 직원이 모두 본사 지시 아래 현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한 판촉 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지난 대선 국가기관들의 총체적 대선 개입에서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인터넷과 SNS, 이른바 사이버 공간을 담당했다는 전직 사이버사령부 간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사실상 상명하복의 관계로 국정원이 지침을 내리고 사이버사령부는 그 지침에 따라 활동할 사항을 청와대까지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보자 육성 일부를 공개했으며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반은 방송에서 추가로 육성 파일을 입수해 단독으로 공개했습니다. 그 일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정원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사이버 사령부를 끌어준다고 해요. 사이버 안전 관리 규정의 골자는 국정원이 다 한다. 자기네가 한마디로 거기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나간다. 국정원이 가장 탐냈던 거는 방어, 공격, 이런 거 그런 거 떠나서 심리전을 제일 걔네들이 이제 탐냈을 거예요. 사실 국정원이 가장 탐냈던 것은 방어나 공격 이런 것을 떠나서 심리전, 걔네들, 심리전을 수행했던 걔네들이 가장 탐냈던 사람들이다. 한편 전직 간부는 육성 파일에서 이명박 정부 마지막에 마스터 플랜을 빌미로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을 공식적으로 국정원 밑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또 간부는 3개월에 한 번씩인가 분기에 한 번씩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는데 청와대하고 국정원이 주도를 해서 거기서 그랬다고 증언했습니다. 김광진 의원은 증언에 따르면 1년에 50억 정도의 예산 특수활동비가 나왔는데 그중에 반 정도는 현금으로 풀렸다며 일하는 데 있어서도 그건 큰 메리트였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한다며 25억 정도가 현금으로 풀렸다는 증언이 많았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김광진 의원의 말입니다. 일단 국민 여러분께서 국방부가 해야 되는 심리전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어떤 것을 국민에게 말하고 싶다면 홍보차나 혹은 네. 대변인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네네. 숨어서 홍보 무슨 육아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혹은 트레이너인 것처럼 얘기해서 G20 정상회담을 홍보하고 네. 4대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정북 좌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펼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심리전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대선과 총선 등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트위터에 올린 글 약 121만 건을 새롭게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국정원직원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글 26,550건을 찾아내 법원에 2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문제의 트윗글들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트위터를 통한 선거 개입 혐의 공소사실에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공소장 변경 신청은 지난달 18일 1차 변경 신청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직원 대선 개입 트위터글 120여만 건 추가 발견 소식을 계기로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 강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검찰의 트위터글 추가 발견에 따른 공소장 변경 신청과 관련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은 애당초 특검이 맡아야 할 사건이었다며 지금이라도 특검에 의한 진실규명을 하는 것만이 해답이라며 이번 사안을 특검용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공소장 변경 신청 시점이 늦춰진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외압에 의한 결과라는 해석을 하고 황 장관 해임 촉구 강도를 더 높일 계획입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선 최재성 의원은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최재성 의원과 정홍원 총리의 일문일답입니다. 지금 사이버 사건에 대해서는 엄청난 의지를 표명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수사를 소홀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는 전혀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연내에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계속 하실 거면 전부 사퇴해야 됩니다. 야당만 탓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집권한 거고요. 그래서 책임 있게 국정 운영하는 겁니다. 총리님이 보십니까? 이 보시 뭔 줄 아세요? 자동으로 또 혹은 반자동으로 이미 입력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에요. 트윗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입력하면 이거 퍼날르는 그런 겁니다. 총리님이 보시 아니지 않습니까? 아울러 민주당은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 간 연계 의혹을 제기하는 데도 중점을 둬 특검 도입에 명분을 쌓고 있습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미국 트위터 본사에 요청한 수사협조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트위터 추가 발견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공군의 차기 전투기 FX 사업이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수의 계약하는 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 당국은 내일 군 수뇌부가 참여하는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할 방침인데 공군은 스텔스 성능의 핵심 레이더 피탐지율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차기 전투기 후보 기종 가운데 F-35A 이외에는 대상 기종이 없도록 기술적 조건을 부여한 소요 요청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군은 차기 전투기 전력화 시기를 2017년에서 2021년 구매 대수로 60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차기 전투기 총 사업비 8조 3천억 원의 증액이 여의치 않아 구매 대수가 60대에서 30에서 40대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의 계약은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맺는 계약으로 F-35A로 수의 계약이 될 경우 당초 계획했던 FA 사업을 통한 전투기 개발 핵심 기술 이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간지 가운데 수도권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중앙일보의 영업을 담당했던 직원이 모두 본사의 지시 아래 현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한 판촉 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했던 전 중앙일보 판촉 담당 자회사 직원 박모 씨는 자신이 일했던 인천 지역에서는 5만 원을 뿌렸고 강남에서는 20만 원을 지급했을 수 있다며 독자 모집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박모 씨의 말입니다. 얼마 규모로 지금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5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네. 더 요구를 하게 되면 좀 더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보도에 보면은 20만 원도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강남 쪽에서 네. 이제 활동하셨던 분이 이제 겪었던 그 얘기를 네. 속칭 강남에는 10만 원, 20만 원까지도 준다 이랬던 것이 사실이었군요. 그렇죠. 그런 사실들이 많이 있죠. 예.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 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호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논평입니다. 보수 당신들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라는 제목으로 본방송 조상훈 사무국장의 논평이 있겠습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소설가 이회수 씨의 해군 제2함대 강연을 녹화한 MBC 예능 프로그램 일밤 진짜 사나이의 방송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회수 씨는 지난 16일 해군 제2함대에서 강연을 했고 이 장면이 조만간 진짜 사나이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 의원은 어제 천안함 조롱 이회수,
천안함 제2함대 사령부 강연, 천안함 순국장병 이렇게 욕보여도 되나? 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습니다. 하 의원은 이회수 씨의 해군 강연에 대해 황당하고 당혹스러움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천안함 잔해가 전시되어 있는 평택 2함대 사령부에서 천안함 폭침을 소설로 규정하고 내가 졌다며 조롱하던 이회수를 초청해 강연을 듣고 그것이 MBC 진짜 사나이를 통해 방송이 된다니 라고 힐난했습니다. 하 의원은 이어 이회수는 지난 2010년 트위터를 통해 천안함 사태를 보면서 한국에는 소설 쓰기에 발군의 기량을 가진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지금까지 30년 넘게 소설을 써서 밥 먹고 살았지만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밖에 할 수가 없다. 졌다. 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며 비록 해당 트윗에서 소설 쓰기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지목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글이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겨냥한 것임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랬던 이회수 씨가 제2함대 사령부에서 강연을 한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본 것이라는 게 하 의원의 입장입니다. 하 의원은 제2함대 사령부에는 이번 강연을 진행한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MBC에는 공개 사과와 해당 부분에 대한 방송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제2함대 사령부가 왜 이회수 씨를 강사로 초청했는지, 이회수 씨가 강연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짐작하건대 해군은 이회수 씨를 부를만 했으니 불렀을 것입니다. 또 해당 부분이 전파를 탈 예정이라면 그래도 될 만한 내용일 것입니다. 해군이나 천안함 사고 유족들 입장에서 정말 문제가 될 것 같다면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도 낼 것입니다. 백승우 감독의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을 앞두고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영화는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정부 발표보다 훨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겠지만 천안함 사고 유족들에게 권합니다.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를 꼭 한번 보십시오. 이회수 씨의 제2함대 강연 역시 그럴 만한 것이라고 짐작해 봅니다. 이회수 씨 강연을 방송에 내보내고 천안함 프로젝트를 보면 종북 좌빨이 되는 것입니까?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신이 없고 두려운 게 많습니까?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동해안과 일부 경상남북도 내륙과 경남 남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8도, 청주 10도, 광주 11도, 부산 13도로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현재 기온은 4.3도, 습도는 46%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종호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승조였습니다.